결국에 이건 김건희 작품 같아요. 김건희와 천공의 작품 같아 보입니다. 김건희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하답니다. 물러설 뜻이 없답니다. 국민 다 죽어도 괜찮은가 봐요. 지금 진중권이 김건희와의 1시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통화 내용 중 일부가 공개가 됩니다. 정말로 가히 충격적인데요. 이 나라 대통령은 김건희가 만나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대한민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덕분에 김건희 이슈들이 지금 잠겼어요. 디올백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 등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고도의 정치적 계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김건희 그 여사 통화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 예. 아니 2,000명이나 정원에 정수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 숫자가 도대체 왜 나왔냐. 내년 심시장 갖다 60% 증원시킨다? 그럼 나도 강의 못해요. 하지만 돌아온 건 김 여사의 강경한 반응이었다고 진 교수는 전했습니다. 무리한 거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완강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된 거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김건희가 뒤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뜻이 완강하답니다. 뒤에서 대통령질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전하는 윤석열의 입장. 윤석열도 이 얘기만 하면 경로를 한답니다. 주변의 의사들이 아무 얘기도 못 한다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의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그 얘기가 나면 불같이 또 경로를 한다. 아예 못하게 끊는다. 대통령이 불같이 경로를 한다. 주변 사람들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뭐 이거.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도 직을 걸면서까지도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천공의 뜻을 꺾지는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도 나 이렇게 하면 비대위원장 못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직 그만두겠습니다라고까지 용산에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맞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저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의 변함이 없습니다. 여당 대표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윤석열, 김건희, 천공의 주장은 설득력 없죠. 무슨 과학적 근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미쳤어요.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추석을 저 앞두고 낯짝 여러 보기 가지 싫으네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에 진짜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그런 있나요?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전혀 체제가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있고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답니다. 자, 이거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의식이 없어요. 무슨 가상현실 속에 자신만 갇혀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응급 의료 현장을 보세요. 얼마만큼 국민들이 죽어나고 있는지. 지난 15일 한 40대 임산부가 1분 간격으로 임산부의 경우인데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적이지 않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1시간 반 동안 병원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했습니다. 임산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시간 반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26곳에서 거절하고 구급차에서 출산했대요. 지난달 25일에도 음주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2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병원 24곳.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헬기를 타고 헬기 타고 150km 떨어진 경북 안동까지 이송을 했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응급 상황이죠. 계속 타 병원에 이렇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갖다가 찾는 거죠. 기가 막힌. 영도, 옥천 이런 쪽은 2차 병원이 한 군데씩만 있거든요. 중증 외상이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대도시권인 대전으로 나가는 편이고요. 3차 기관이 저희 충북대밖에 없어요. 충북대라고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충북대병원이 가장 큰 문제. 월수금밖에 진료를 안 한답니다. 화, 목, 토, 일. 아프면 죽어야 돼요. 새벽 3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80대 환자 혈압을 잽니다. 치과 시술을 받은 후 12시간째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12시간 동안 피가 안 멈추니까 정말 무섭겠죠. 계속 나니까.
구급대원이 여러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올리지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어요. 새벽에 그 출혈 계속되고 또 어지러우면 신고는 해보세요. 근데 아마 피가 계속 나오는데 병원은 또 가기 어려울 거예요. 네, 응급 환자잖아요. 오한 증상 있는데 이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고요. 피부가 40도예요. 네, 2차 병원 알아보셔야 돼요. 온도가 40도. 2차 병원이요? 의식이 처지고 40도인데요, 열이?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 응급실은 진료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응급실에서. 네, 진료 가능할까요? 뇌졸중. 다른 병원도 있지 않나요? 큰일입니다. 일단 다 주변이 안 돼서. 서울의 뇌졸중 환자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카톨릭 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진짜 큰 병원이죠.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달 초부터 야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선생님이 안 계셔서 치료를 못한답니다. 제한되는 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저놈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은 딸은 결국 발길을 돌린 한가한 소리를 해요 윤석열. 몇시라고는 안 하시고 선생님이 없어서 안 된다고. 아파서 우는 환자 다른 데 가라고 지금 내치고 있어요. 치료를 못 받잖아요 지금. 지난 28일에 중요한 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옆 국방홍보원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공사장 숨졌습니다. 노동자 사고 당시 사망 옆구리를 추락. 크게 다쳤고 의식도 명료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4.4km 떨어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순천향 병원에서 거절당하고 12.9km 떨어진 고대 구로병원으로 구로병원까지. 이송됐지만 결국 숨진 겁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주중 하루를 아예 휴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큰일입니다. 알려졌습니다. 응급실이 휴진을 하면 경기도의 한 되겠어요.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시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의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진료 시간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응급실에서 응급실로 재이송된 건수는 2,645건, 40%에 달하는 1,081건은 의사들이 없다니까 전문의가 없으니까 없어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들끼리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119 불렀을 때, 그 119에서 왔을 때 지금 뭐 응급 파업이 있어서 갈 병원이 없다 이런. 갈 병원이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전문의 1명, 레지던트 2명, 인턴 2명까지 5명이 당직을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직을 서는 의사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대 목동병원인데요. 뇌출혈 환자 하나랑 뇌경색 환자 하나랑 심근경색증 환자 하나랑 이렇게 5시서 30분 안에 왔어요. 근데 정말 끔찍하겠다. 의사 저 혼자 있었어요. 의사 혼자 최대한 진료를 볼 수 있는 환자는 20명에서 30명이 한계입니다. 전공이 이탈 전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수명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몸 상태가 있어요. 디스크가 터져서 오른손이 지금도 저려요. 그리고 오른 눈이 뭐가 낀 것처럼 자, 이대 시력이 줄어들고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명이 줄어들고 디스크가 터져서 오른손이 지금도 저리고 오른쪽 눈이 희미하게 잘 안 보인답니다.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이대 목동병원이 이래요. 5명이 일하던 걸 혼자서 하려니까. 환자는 응급실에서 심장내과, 흉부외과 등으로 환자를 보내 진료나 수술을 맡겨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과들엔 당직을 서는 의사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이른바 배후 진료과에도 전공의들이 떠나고 전문의만 일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은 있는데 아직 안 나가고 있어도 전공의들이 없어가지고 밤에 환자를 컨트롤할 수가 없으면 교수 혼자서 뭘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응급의학과 교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배후 진료가 돼요.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이런 전공의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가 인상을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멍청한 짓이에요. 돈을 더 주든 덜 주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사람들을 현장에 남아있게 할 유인 요소가 될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들 본인들이 죽게 생겼는데 돈 더 준다고 하겠냐고요 지금. 진짜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건. 전공의들이 떠난 근본 원인. 의대 증원 문제는 놔두고 응급실이 힘드니 돈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는 해결 불가라는 겁니다. 추석이 다가올 의료대란은 더 걱정입니다. 추석이나 연휴 같은 기간에는 하루에 10,000명씩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전국의 대학병원급 번역별 응급의료센터 44곳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곳 중에서 33곳에서 제대로 진료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2개 과 이상에서 이 벙커가 나 있대 의사가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한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이건. 보아하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에 지금 간호사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PA 간호사들, 진료, 진찰, 수술 보조 간호사들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백을 메꾸겠다는 심산이고, 또 국고 10조 원, 건강보험료 10조 원, 총 2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수가를 올려주면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을 편다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 혈세인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펑펑 지불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윤석열, 김건희 천공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돼요. 지금 요놈들이 지금 국가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첫째는 이 김건희 특검법, 디올백,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잊혀지게 하려는 그런 속셈인 것 같아요. 보니까 더 큰 이슈를 만들어서 덮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럽죠. 지금 막 여기저기 이제 앞으로 난리 날 겁니다. 응급실에서 막 난리 나고 죽어날 거예요. 가족들도 죽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데모가 막 일어날 거예요.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밑밥 깔기 작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군도 무너뜨리고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기관들을 다 지금 무너뜨리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돼 있다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까지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서 아예 일본에 넘기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도 듭니다. 설마 그러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도 망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윤석열은 좋은 수치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가져와서 대한민국 경제가 막 살아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보세요. 여기저기 다 곡소리 납니다. 지갑 텅텅 비어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 공백을 일으켜서 국가를 더욱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저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윤석열 쫓아내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건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인데, 이것을 방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